5월 2일 메이저리그 필라델피아와 뉴욕 매치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전 경기에서는 양팀이 득점을 제대로 하지 못하며 양팀 선발 스트로먼과 안더슨에게 꽉 막히면서 1대2의 승부가 나버렸죠. 결국 필라델피아가 승리를 챙기긴 했지만 이 안타 3개만을 기록한 채 2점을 뽑아내고 6개를 기록한 매치에게 상대로 이겼다라는 것은 석연치 않은 점이 몇 가지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필라델피아는 이 하퍼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어느 정도 지금 괜찮다는 소식이 나옴에도 타선에 합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 그레고리오스 및 여러 주전 타자들이 공백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 타격에 어느 정도 구멍이 생겼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죠. 이 반면 뉴욕 매치 같은 경우에는 원체 시즌 타격감이 좋지 않은 팀이기 때문에 이 득점 자체가 원래 많이 날 수 없는 매치업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양팀의 선발 투수를 보면 잭 킬러와 타이완 워커로 발표가 났죠. 이 내일 막혀있는 타선에 더 막힘을 줄 것 같은 이 내일 선발진인 것 같습니다. 이 잭 킬러의 경우에는 이번 시즌 이 5경기 등판에서 2승 2패 3.13의 ERA를 기록하고 있으며 31.2이닝 동안 35개의 탈삼진을 기록하고 있는 이 굉장히 괜찮은 투수 자원이죠. 이 직전 경기에서 세인트루이스를 상대로 이 8이닝 1피안타 1실점 9개 탈삼진을 잡으면서 이 승리 투수가 되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역시나 97마일 이상의 빠른 공과 이 고속 슬라이더는 잭 킬러에게 엄청난 무기가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 4경기에서도 타격감이 부진한 이 매치를 상대로 어느 정도 활약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이 4월 14일이죠. 이 매치를 상대로 원정 경기에서 한번 등판해서 이 6.1이닝 동안 10개의 안타를 맞으면서 이 3실점한 부진했던 기록은 있지만 이 홈 경기에서 필라가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 반면 상대 투수인 타이완 워커의 경우에는 이번 시즌 4경기 나와서 1승 1패 2.14의 ERA를 기록하고 있으며 21이닝 동안 23개의 탈삼진을 기록하고 있죠. 이 직전 경기에서 7이닝 3피안타 무실점을 이 워싱턴 상대로 기록했으며 마찬가지로 4월 13일에 필라델피아를 상대로 등판해서 2.61의 ERA를 기록했었고 4.1이닝 동안 3피안타 1실점을 했었죠. 이날 탈삼진 8개를 잡아내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하퍼 외에 다른 주전 타자들이 조금 빠져있다라는 거를 생각한다면 이 4경기에서 후안 워커 또한 저항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지표에서 힐러보다는 조금 하위의 지표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매치에서 자기 역할을 꾸준히 해주고 있는 이 워커이기 때문에 이 내일 경기에서도 긴 이닝과 함께 이 팀의 마운드를 지킬 수 있을 것으로 조금 생각이 되는 것 같죠. 불펜전을 살펴보자면 이 직전 경기에서 뉴욕 매치의 경우에는 루프와 파밀리아 그리고 카스트로를 활용하면서 경기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매치의 경우에는 그 외에도 디아즈 그리고 다른 여타 좋은 투수들이 존재한다라는 입장에서 이 내일 경기에서 조금만 셋 중에 한 명만 연투를 해주더라면 내일 경기 이 타이완 워커를 이어서 2명에서 불펜 정도로만 사용해서 경기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 반면 필라델피아의 경우에는 이 직전 세인트루이스와의 시리즈에서 이미 불펜을 많이 가동을 하면서 조금 과부하가 있는 상황인데 그 와중에 어제 경기에서 이 알바라도와 콜로드를 또다시 사용을 했습니다. 이 연투가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는 이 선발 필승조인 만큼 이 내일 경기에서도 이 필라델피아가 필승조를 가용할 수 있을지 조금은 의문이 드는 것 같죠. 이 앤더슨 이후로 등판했던 로메로와 킨즐러가 이 직전 경기 1이닝씩을 막아주면서 경기를 마무리를 했지만 이 내일 경기에서도 이렇게 잘 해줄 수 있을 거라는 이 보장이 살짝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힐러가 이 8이닝 또는 7이닝을 막아줄 수만 있다면은 이 한 명의 투수만을 조금 활용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간다면 마무리 헥터 네리스가 여전히 건재하다라는 필라델피아에게 필라델피아의 불펜도 내일 경기에 힐러가 등판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는 건재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정리를 하자면 원래대로라면 필라델피아가 타격에서 더 앞서 나가며 조금의 점수차라도 이길 수 있는 경기력을 가지는 그런 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도 하퍼와 그레고리어스 외에 어떤 주전 선수들이 이렇게 빠진다면 이 필라델피아의 타격감은 더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고 이 매치에게도 비비는 어떤 그런 경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힐러가 내일 득점 지원을 많이 받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치가 이길 수 있는 점수를 가져가냐 그것도 조금 애매한 상황이죠. 내일 경기 클러치 상황 속에 연장 승부도 각오를 해야 될 만큼 이 양팀의 타격이 어느 정도 침묵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필라델피아가 홈에서만큼 타격이 어느 정도 살아나는 감은 없지 않아 있고 이 내일 경기에서 이 장타 한 방으로 경기를 가져갈 수 있다면 조금 더 유리해 보이는 건 필라델피아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죠. 하지만 필라델피아의 승리로 접근하는 것은 조금 리스크가 있는 접근일 것 같으며 아무리 기준점이 낮게 적용되더라도 이 경기는 또다시 언더로의 접근이 가장 현명한 접근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5월 2일 메이저리그 신시내티와 시카고 컵스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전 경기에서 신시내티가 8대6으로 컵스에게 승리를 하긴 했지만 굉장히 석연치 않은 승리를 가져갔죠. 이 9회에 계속해서 실점을 하고 경기 후반에 불펜들이 무너졌다는 점에서 상당히 아쉬웠던 이 신시내티였습니다.
컵스는 경기 초반에 무기력하게 선취점과 이 추가점 2점을 뽑아내며 2회까지 리드를 잡아갔지만 이 3, 4회에 그대로 무너지면서 이 안 좋은 흐름으로 아리에타가 7실점을 하고 3.1이닝 만에 강판을 당했죠. 이후 등판한 불펜들이 어느 정도 저지력을 보여주긴 했으나 이 후반에 득점은 조금 따라가기에는 벅찬 점수만큼 벌어져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이 조이 보터가 엄청난 활약을 해주었고 이 홈런포를 가동했던 이 신시내티가 결국 승리를 가져갔었죠. 컵스 입장에서도 분명히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는 이 크리스 브라이언트가 홈런을 기록했다는 점은 여전히 아주 긍정적으로 작용되는 현재 타격 시너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팀의 선발을 살펴보면 이 카스티오와 데이비스의 매치업이 성사가 되었습니다. 먼저 이 루이스 카스티오의 경우 이번 시즌 5경기 나와서 1승 2패 6.29의 ERA를 기록하고 있으며 24.1이닝 동안 19개의 탈삼진을 기록하고 있죠. 이 엄청나게 빠른 공을 던지는 투수임에도 계속해서 ERA는 줄어들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도 세인트루이스에게 5이닝 동안 6피안타 2피 홈런 4자책점을 기록하면서 이 패전 투수가 되었었고 이 시즌 등판 두 번째 등판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선발 투수로서의 역할을 좀 잘 못해주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이 카스티오이죠. 이 평균 구속도 97마일에서 96마일로 현재 떨어졌을 만큼 계속해서 과부하가 걸리고 자기 멋대로 이렇게 시즌이 구상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의 카스티오입니다. 좀 출발이 많이 좋지 못한 카스티오인 만큼 이 내일 경기에서도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는 이 볼넷과 피안타율을 딱 생각한다면 이 컵스의 타선에게 무기력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 반면 상대 투수 잭 데이비스의 경우에는 이번 시즌 5경기 나와서 1승 2패 9.47의 ERA를 기록하고 있죠. 이 19이닝 동안 14개의 탈삼진을 잡으면서 이 선발 투수에서 자리는 지키고 있지만 이 데이비스 또한 선발에서 역할은 꾸준히 못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개막 첫 경기를 제외하고는 이 두 번째 경기부터 선발로서의 자격 요건이 5이닝을 챙긴 경기가 단 한 경기도 없죠. 피츠버그를 상대로 1.2이닝, 애틀랜타 상대로 4이닝, 매츠를 상대로 4이닝, 그리고 직전 경기 다시 애틀랜타를 상대로 3.2이닝 만에 6피안타 1피 홈런 5실점으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 볼넷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빠른 공에 구속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데이비스의 공은 너무 무난해서 치기 좋은 배팅볼이 된 것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드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지표들이 이 지금 상승세에 있는 신시내티의 타격에 많이 불을 지필 수 있는 오히려 기름과 같은 투수가 될 것 같은 내일 경기인데 이 카스티오와 함께 내일 경기 쉽지 않은 선발 마운드 등판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양팀의 불펜 상황을 살펴보면 이 신시내티의 경우 직전 경기 디레온 그리고 풀머, 심스, 안톤으로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이 필승조는 이 안톤 한 명만을 사용한 채 이 내일 경기에서 애초에 등판할 수 있는 투수는 어느 정도 조금 확보를 해놓은 상황이죠. 하지만 이 마무리 투수를 제외하고는 이 대부분의 투수들이 애초에 ERA 관리가 안 되고 있는 투수들이란 점에서 불펜에서 약점은 확실히 있는 신시내티입니다. 그렇다 보니 어제 경기에서도 7회 2점, 9회 2점을 헌납하면서 추격의 빌미를 제공을 했었죠. 내일 경기도 이런 상황이 나오지 말라는 법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반면 시카고 컵스의 경우에는 직전 경기에서 필승조를 조금 가동을 시켰습니다. 이제 메이플스가 등판을 하면서 어제 투구를 36개나 가져가면서 내일 경기에서 등판하기 힘들 것으로 보여지며 이 스틸레를 활용했다는 점도 조금 왜 활용했는지 이해가 안 가는 조금 그런 운영이었죠. 이 추격을 하고 있으면서 롱릴리프로 활용하면서 내일 경기에서 이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것은 또다시 ERA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조금 기량이 떨어지는 선수들을 내일 또 기용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 돼버린 이 시카고 컵스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윙클러가 버티고 있긴 하지만 내일 경기도 이 마무리 킴브럴과 윙클러까지 가기에는 너무나도 먼 길이 될 것 같은 이 경기 중반인 것 같죠. 이 데이비스가 긴 이닝을 책임져주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이 4, 5, 6, 7회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경기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양팀의 경기를 종합해보자면 결국 지금 타격감에 물이 오르는 양팀 타선 앞에서 내일 선발 투수들과 불펜 투수들이 더 이상 저항력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선발들도 지금 제 역할을 못해주고 있는 시즌이고 이 불펜들도 과부하가 걸렸고 이 결국 패전조와 선발 투수가 긴 이닝을 맡아주지 못했을 때 롱릴리프 활용을 해야 된다면 그동안에 사고가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죠. 어느 팀이 이기던 이상하지 않은 경기에서 결국 양팀의 타격을 고려한다면 오버로의 접근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접근이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5월 2일 메이저리그 피츠버그와 세인트루이스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전 경기에서 피츠버그가 이 브루베이커를 꺼냈음에도 결국 패배를 하고 말았죠.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경기력을 가진 선수들을 기용을 했음에도 이 패배를 했던 피츠버그였던 만큼 상당히 뼈아프게 되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브루베이커가 5이닝 동안 7피안타 3실점을 하면서 내려갔고 이 피츠버그의 타선은 선발 투수 간트를 공략하지 못했죠. 이 볼넷을 5개나 얻어 나가서 나갔지만 이 출루에 비해서 득점은 저조했었던 이 어제의 경기였습니다. 이 결국에는 타격에서 조금 더
더 활발한 효율성을 보여줘야 되는 피츠버그이며 세인트루이스는 오히려 조금 상위 타선에서 해결해주는 모습을 보이며 결국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죠. 이 오닐이 4안타를 기록했다는 점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여기는 홈런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세인트루이스의 밸런스가 굉장히 괜찮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어제 경기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양팀의 선발 투수는 케이힐과 플라우티로 발표가 났습니다. 먼저 이 트레버 케이힐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4경기 등판에서 1승 2패 7.11의 ERA를 기록하고 있죠. 직전 경기에서 미네소타를 상대로 등판해서 6이닝 동안 2피안타 1실점으로 나름 선방을 했던 케이힐인데 계속 호투와 그리고 무너지는 경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는 이 케이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개막 시리즈에서 신시내티를 상대로 4이닝 7실점하며 무너졌고 그 다음 샌디에고전에 5이닝 1실점으로 선방, 그 다음에 미러키전에서 4이닝 8피안타 6실점으로 무너지고 다시 미네소타를 상대로 선방을 한 경기죠. 이 내일 경기에서 또다시 무너지는 경기가 나올 수 있을지 그 부분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원체 기복이 심한 투수다 보니까 타격감이 살아난 세인트루이스의 타선을 상대로는 또다시 무너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이는 듯합니다. 빠른 공에서도 90마일밖에 나오지 않으면서 경쟁력을 가지지 못하는 만큼 내일 경기에서 이 타격감이 올라온 세인트루이스의 타선을 상대로 조금 저항력을 가지기에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죠. 이 상대인 잭 플라우티의 경우에는 이번 시즌 5경기 나와서 4승 0패 3.18의 ERA로 이 세인트루이스 선발 마운드에서 이 승리 요정과 같은 이 깨알 활약을 해주고 있는 선수입니다. 이 에이스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죠. 28.1이닝 동안 27개 탈삼진을 잡아내면서 이 플라우티가 나오는 경우에는 승리를 챙겨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세인트루이스인데 개막 시리즈를 제외하고 그 다음 경기부터 4연승을 기록 중인 플라우티입니다. 직전 경기에서도 이 신시내티를 상대로 7이닝 3피안타 1피홈런 1실점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던 만큼 계속해서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플라우티는 분명히 여전히 세인트루이스 마운드의 에이스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지표들은 조금 안 좋게 나오는 점은 분명히 있지만 피안타율이 1할 9푼대로 떨어졌고 이 볼넷 지표도 상당히 준수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플라우티가 이 지표들을 조금 더 상승세의 모습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양팀의 불펜진을 살펴보자면 직전 경기에서 이 피츠버그가 이 언더우드 주니어와 베드너를 활용하면서 이 필승조를 좀 꺼냈다라는 점이 꺼림칙합니다. 이 내일 경기에서도 분명히 등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필승조인데 이 카일이 어느 정도 경쟁력을 보였을 때 이 불펜들이 등판할 수 있는 자원은 충분히 가지고 있는 피츠버그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카일이 끝까지 처음부터 크게 무너져 버린다면 이들을 굳이 등판시킬 필요가 없어지면서 이 경기가 조금 더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 세인트루이스의 경우에는 직전 경기에 웹과 위틀리, 카브레라 그리고 헤이슬레이를 활용을 하면서 어느 정도 불펜 소모가 있었습니다. 이 내일 경기에서 분명히 레이에스가 아직 등판이 가능하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나오는 것 같으며 이 플라우티가 어느 정도 7이닝 정도를 막아줄 수 있다면 8회 한 이닝만 갈레고스를 활용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 레이에스를 등판시켜서 경기를 클로징할 수 있는 이게 경기 플랜이 짜진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세인트루이스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 내일 경기는 선발 싸움에서 많이 치우치는 경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불펜 자원에서 클러치 상황에 둘 다 버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는 있지만 이 선발 싸움에서 한 팀이 터져버린다면 내일 경기에서는 그걸 굳이 쫓아갈 의미가 없어지는 한 팀이 될 것 같죠. 이 피츠버그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욱더 직전 경기에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 내일 경기에서 세인트루이스가 더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분명 플라우티를 7이닝을 구사하고 그 다음에 불펜 필승조 2명으로 경기를 마무리 짓는 상상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좋은 그림인 것 같습니다. 내일 경기만큼은 이 세인트루이스의 승리로 접근을 다시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 김상세의 조합픽을 무료로 직접 받고 싶으신 분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오픈 링크로 문의 주시면 24시간 상담해 드리겠습니다.